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날은 종합주가지수가 최근에 제가 강조드렸던 박스권의 상단 부분들에서 올라가는 흐름이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2,5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는 좀 적다. 그러니까 2,500이 이제 박스의 상단이니까 사지 말고 기다려봐라. 그러면은 2,430 이제 박스 하단으로 제시해드렸던 부분들이 2,430포인트였는데 또 팔아놓으면은 또 거기서 살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뭐 기도조 전문가가 맞췄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에요.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 좋아. 그래서 뭘 살 것인가? 뭐 사? 이게 가장 궁극적인 어떤 궁금함의 어떤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실 개인 투자가들이 항상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뭐 결국은 이제 뭘 사야지 이제 수익을 내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은 투자라는 것은 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의 상황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현재 시장 흐름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것이냐.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걸 살 것이냐 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살 것이냐, 어느 시점에 살 것이냐.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제가 이제 이전에 비교를 했을 때 하수와 중수와 고수의 전략에서 하수는 사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고수는 잘 파는 사람들을 고수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이제 시장 흐름 속에서 시장이 좋건 나쁘건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좀 애매하고 헷갈리건 간에 결국은 뭘 살 것인가,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여기에다가 뭐 포커스를 맞추니까 궁극적인 승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모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체적인 시황이라든지 시장의 흐름을 복기해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는 지금은 매수 쪽에다가 힘을 두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한다거나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중기적인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주식을 아예 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2,500선에서는 조금 쉬시고 2,430선에서 사면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또 그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은 그렇게 시장의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을 골라내고 종목의 매수 시점을 잡는 것과 시장의 흐름은 뭐 시장은 좋건 나쁘든 간에 나는 그 안에서 가장 강한 애들 뭐 2차 전지를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 하고는 나중에 보면은 투자의 결과물이라는 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시장의 흐름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들은 지금은 여러분들이라고 했을 때 제 기준은 항상 주식 투자 뭐 한 3년 미만의 우리 초보 개인 투자가들이 항상 여러분들 기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국면 속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유연하고 보수적인 투자 감각이 필요하다. 왜? 여러분들이 현재 실전 흐름 속에서 경험을 하고 있듯이 시장이 이렇게 이제 쉽게 수익을 주는 국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내 자산을 좀 지키는 범위 안에서 그렇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손만 빨고는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또 저점 매수했던 시점이 오면 그때는 배팅을 하더라도 지금은 전체적인 어떤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왜 그러한지 또 지난주 수요일 이후 오늘까지 진행됐던 시장 상황을 점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또 현재 시점은 제가 제시해드렸던 2,430선 밑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쫄지 마시고 여기서는 또 저가 매수 전략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점검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시장이
어저께까지는 약간 뭐 끼적끼적 이제 시장이 박스 상단 부분에 이제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한 방에 이제 밀렸는데 오늘 이제 지수가 밀려 내려간 어떤 그 원인과 배경을 뭐 일부 이제 신문이라든지 매스컴에서는 뭐 어제 이제 미국에서 발표했던 소비자 물가 지수 CPI죠. CPI가 뭐 생각보다는 좀 더 높게 나왔다. 당초 월가의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기조가 꺾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기조는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취할 수 있는 금리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금리 동결이라든지 인하 쪽보다는 기존에 진행됐던 금리 인상의 기조는 아직까지 유효한 것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뭐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빠졌다. 이게 이제 뭐 포털에서 나오고 있는 대체적인 어떤 의견들인데,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저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흐름, 어제는 미국 시장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어떤 그 외부 변수 요인들에 의한 어떤 그 흐름들, 이거는 조금 지금은 차치하고, 지금 시장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어떤 망망대해에서 돛담배가 바람이 불면은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가고, 그게 이제 그 돛담배가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고 했을 때 그런 상황이에요. 즉 어떤 모터, 그러니까 강력한 엔진이 달려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서 그 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대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 바람이 뭐냐? 제가 표현을 할 때는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단계적인 어떤 수급 구조, 이게 이제 그 바람이 되는데, 그 바람 흐름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게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이다. 그렇다면 현재 주식시장은 뭡니까?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방향성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국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배트를 짧게 주고 바람의 방향을 한 발 앞서서 대응하는 전략이 단기 전술에 있어서는 필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제 시장의 흐름 속에서 외형적으로는 CPI 어떤 그런 지표 발표에 따른 부담감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경계감을 고조시켰다로 표면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지만은 오늘 나타나고 있는 시장 흐름은 최근에 진행됐던 수급 구조에 의한 단기 변동성, 거기에 2,500과 2,430선, 지지난주 계속 제시해드렸던 밴드권 흐름 속에서의 그 변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 상황은 결국은 이제 뭐냐면 그런 거예요. 최근에 이제 1년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의 국면이 이제 중요한데 그 국면이 뭐였냐?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분들이 이런 박스권의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의 국면이라는, 여러분들이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박스권의 국면이라는 이 시장의 기본적인 프레임, 이 프레임을 가지고서 대응을 한 분들의 경우에는 가령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진 거, 이제 사야지. 왜? 지난주 국면 속에서 2,500 근방에서는 좀 현금화를 시켰으면 이제 좀 사주지. 이렇게 여유 있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종목만 보고서 대응을 하면은 지수가 올라가건 지수가 떨어지건 아무런 시장 흐름과는 별개로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수를 외면하고 시장의 방향성을 외면하고서는요, 어떤 종목을 잘 골라도 말입니다, 시장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떤 추세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박스권의 등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지난주에 제가 예측을 해드렸잖아요. 2,500과 2,430이니까 그 레인지다. 근데 이제 2,300이라는 것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2,300포인트대가 20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 200일 이동평균선의 저점 라인이었었는데 그 라인이에요. 요 보시면 요 좀 크게 좀 잡아드려 보면은 요 라인이 20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요 라인이 요 33선 위에 있는 게 요 라인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밀린 거예요, 지수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이 조금 내려왔거든. 내려왔는데 근데 그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즉
왜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드리냐면 지난주 수요일만 하더라도 야 이거 시장이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또 밀렸잖아요. 그러면 또 이 자리에서는 또 더 빠지는 게 아니야 로 겁내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그 밴드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 감각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의 흐름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요, 수급의 흐름도 미리미리 시그널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을 주냐면은 먼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수가 못 올라갔잖아요. 사실 지난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수요일 이후에 수요일 기록했던 장중 고점을 지난주 수요일이라는 얘기는 제가 이제 명의들을 뽑기를 하는 날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그 고점을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변화된 것이 뭐냐면 먼저 시그널을 준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환율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환율이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도 이번에 이제 환율이 1,22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환율의 주변 환경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환율이 뭡니까? 1220원을 저점으로 해서 뭡니까? 최근에 환율 차트를 보면은 급반등의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뭐예요? 이제 환율 상승을 기점으로 환율 하락을 기점으로 해서 일정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뭡니까? 추가적인 공격적인 매수라는 부분들이 일단 주춤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거기에 또 하나는 뭐냐?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수급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쪽에서도 프로그램을 좀 리딩하는 그 기관이라고 하면은 증권사다, 금융투자. 그럼 금융투자들이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시그널을 보여줬거든요. 즉, 금융투자 쪽에서 보시면은, 요거 이제 매매 동향을 한번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은 지난주 뭡니까? 금융투자 쪽에서부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매매 흐름을 보면은요, 계속 매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선제적으로, 그죠? 예,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을 앞세워서 이제 막 샀던 부분들 청산이 들어갔던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뭡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때리고 난 다음에 지수는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 메이저들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매수해서 매도로 먼저 선제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수급의 키포인트 프로그램, 그죠? 프로그램이 지난주부터 뭡니까? 이제 차익거래 쪽에서 이제 순매도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도 이제 보시면은, 그죠? 요렇게. 예. 지난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날이 수요일 날이었어요.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매도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수급 구조가, 예. 이제 반대 포지션을 단기적으로 취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돛담배에서 이쪽으로 불었던 바람이 이제 이쪽으로 부니까 지수는 2500선 근방에서 고점 찍고 이제 내려가는 양상. 그게 이제 최근 수급의 변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수급 흐름을 이제 풀어드릴 때 신용잔고를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항상 이게요, 이게 후행적으로 나타나요. 이 후행적으로 나타난 얘기는 지수가 약간 저점을 찍었다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나중에 돼서야 신용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것은 뭐 기관 투자가들이 신용 매매를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이 신용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뒷북친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이거 가나보다 해서 빚내 갖고서 이제 주식을 사는데 그 주식을 샀던 부분들이 나중에 보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보세요. 최근에 한 10일 동안 말입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거기에 이제 뭡니까? 한 17조 원대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한 1조 원 정도가 이번에 이제 종합주가지수 저점 찍고 난 다음에 한 1조 원 정도가 늘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주가가 올라가면서 투기적 가수요가 붙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니까 2,500선에서 딱 걸리는데 중요한 것은 2,500선에서 걸렸는데 신용잔고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신용으로 걸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또 물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신용이 청산되는 게 아니라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용 걸었던 사람들의 경우는 지금 뭡니까?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따져보면 신용 걸었던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뭡니까? 2,480 80선짜리에서 신용이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다시 2,420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480선에서 신용
배팅 들어갔던 사람들은 지금 물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의 흐름이 그렇고 수급이 이제 흐름이 변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세들의 경우는 뭐예요? 시세 사이클이 한 바퀴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후발주라고 하면은 뭐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LG 전자도 후발주 개념의 종목에서 최근에 선발주로 이제 바뀐 거잖아요. 걔네들까지 돌았다는 얘기는 이제 웬만한 종목들이 이번에 지수 저점 국면 속에서 한 바퀴씩 다 올려줬단 말이에요. 올려주고 난 다음에 뭐예요? 지금은 시세들이 전반적으로 뒤풀이 파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지수가 또 쉬어가는 자리가 되니까 종목들의 경우는 섹터 내에서도 압축이 돼 버리죠. 이전에는 뭐 5, 6종목이 어떤 섹터라든지 업종별로 움직였다라면 지금은 그 중에서 한 종목, 탑픽 종목들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저께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탑픽 중심의 대응 내지는 선발주 중심의 대응, 그러니까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던 애들을 압축해서 공략을 해라. 이제 그 흐름이 시세의 어떤 흐름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사실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에도요, 후발주예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 국면 속에서 지난 11월 이후에 이제 계속 두세 번에 걸친 랠리가 전개됐었는데 그때 오히려 소외받았던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이 지금 이제 이번 3차 베어마켓 랠리에서 후발주에서 이제 선발주로 바뀌는 흐름이었다는 거죠. 근데 걔네들도 이제 어느 정도 뭡니까? 이제 목에 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 번씩 다 올려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최근 시세의 어떤 포인트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종목의 흐름으로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움직이는 국면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인디케이터를 어떤 주목을 해라. 근데 자, 지난주 차트를 제가 이제 그대로 보여드리는 건데, 지난주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삼성전자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300일 이동평균선, 그죠? 요 300일 이동평균선에서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강력한 저항이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시면은요, 300일선 돌파 시도를 있다가 그 근방에 이번에는 뭡니까? 여기 닿지도 못하고 이제 밀린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발이었단 말이에요. 이번 마디에서, 이번 상승 마디 속에서 얘가 이제 선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었었는데 얘가 일정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종목들의 경우도 계속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이 이제 선순환에서 막히는 흐름이 된다는 얘기는 쫓아가서 하면 물리고 그런 흐름이 연출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후발주도 이어지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LG전자가 지금은 이제 탑픽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선발했던 종목들의 경우는 조정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 쪽에서만 이제 바톤을 넘겨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양상. 이제 그게 이제 최근에 포인트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탑픽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요 300일 이동평균선에서 300일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보였는데 얘는 이걸 뚫어냈기 때문에 얘는 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얘는 다르게 봐라. 지난주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폭넓게 시세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선별적으로 시세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LG전자, 그 다음에 보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잖아요. 300 이동평균선이 여기에 있는데 얘는 아직까지 밑에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수의 흐름과는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최근에 보세요. 종합주가 지수가 최근에 2,500에서 이제 2,420선까지 왔는데 얘는 뭐야? 점진적으로 주가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만도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기아도 이제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300일선까지 다 타치를 할 거다. 거의 왔잖아요. 그죠? 300 이동평균선까지. 그 흐름이 시세의 어떤 순환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선발주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번 마디 속에서 선발적인 어떤 흐름을 보였던 선발주들의 경우에는 딛고 조정.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들의 경우에는 야, 나는 안 올라갔는데 왜 너만 올라가? 나도 좀 올라가자. 그러면 이제 바톤을 넘겨받으면서 저평가 밸류에이션이 일정 정도로 재평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후발주들의 경우는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뒤풀이 파동이 연출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속에서 개별적인 섹터 흐름의 어떤 그런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가 되겠죠. 리오프닝 관련주 쪽에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근데 걔네들의 경우가 지난주부터 일정 정도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시그널이냐면은 시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지만은 이제는 시세가 선발주 쪽으로 압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후발주 쪽에서 이제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뒷풀이 파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오늘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 쪽에서는 TA 항공이 그 대장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조정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시세들이 이제 한풀 꺾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대장주가 꺾이면은 그 후발주들의 경우는 다 똑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시세들이 전체적으로 목에 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강하게 이런 것들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지만 지금은 얘네들의 경우에도 이제는 매수 타켓에서는 약간 제외가 되고 있다. 예. 그러면서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경우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이제 후발 쪽에서 이제 랠리를 펼치고 있는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잖아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남은 휘날레 종목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그 중에서 이제 더 타픽 종목이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뭐 필 옵틱스 같은 애들, 그러니까 LNF 같은 애들, 그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애들, 그 다음에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얘네들의 경우가 타깃이 되는데 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즉 단기 트레이딩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바이앤홀딩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수급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만 눌림목 공략이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에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워드는 뭐냐. 제가 모두에 미리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종목을 할 것인가. 예, 지금은 포커스를 맞출 때가 아니에요. 그보다 어느 시점에 살 것인가가 다시 한번 중요한 구간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 지금은 2420선짜리 전후짜리에서는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가 배팅은 맞아요. 예, 저가 배팅은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뉘앙스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꾸 이제 종목을 생각을 하면은 내 현금이 1억이 있는데 1억에서 어느 시점이라든지 제가 박스를 얘기를 하고 보수적인 관점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1억에서 적어도 한 5, 6천만 원은 남겨놓고 4천만 원 정도만 지금은 조금 운용을 하자. 운용을 하는 것도 박스 등락이기 때문에 박스 하단 부분에서만 꼬시면은 따라 들어가지 말고 또 이제 막 사람들이 좀 무섭다라고 해서 밀리면은 그때는 조금 한번 사보자. 이런 관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종목에 자꾸 좀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이 증권 방송 보면은 맨날 종목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장이 안 좋거나 장이 어떤 시점에 따라서 그 종목도 내가 싸게 잡을 수 있는데 장은 안 좋은데 장의 흐름이 막 올라가는데 이 종목 사라. 이거보다는 어느 지점에서 사는 관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종목을 압축해서 할 것인가. 그게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구간이다. 왜? 아직까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 수익을 줄 수 있는 화랑장세가 아니고 지금은 누가 봐도 약세장 국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 하에서는 종목보다는 시점이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 속에서는 2430 제가 예시해드렸던 그럼 그 밑으로 들어오면 그 자리부터는 조금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다. 이 관점을 유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은 기본적으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박스권 등락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러니까 박스권 흐름을 기준으로 하는 대응을 하되 그 지수의 이제 밴드를 설정을 시켜드리면은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얼마냐면 2,415포인트예요. 오늘 기준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이 그러면 200일 이동평균선 2,415포인트 대가 박스 하단이기 때문에 그 박스 하단 부분 속에서는 가령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2,500선 전후짜리에서는 조금 현금화를 시켜라. 그러면 지금은 또 이제 2,415포인트 대에서는 약간 또 기술적인 저가 매수가 들어가도 되는 자리.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제 매도에다가 일단은 액센트를 줘요. 그런데 그 매도를 잘 하면은 또 이제 이렇게 쉽게 좀 더 싸게 저가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415와 2,500선을 기준선으로 하는 프레임푸시 전략을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2,430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조금 하향해서 이제 잘 팔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조금
저가 배팅을 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종목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분들 후발주 공략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뭐 기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LC 만도 같은 경우 아니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아직까지 좀 여력 있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 공략을 하고 지금 시세가 나간 애들의 경우는 지금은 절대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대응을 조금 자제를 하는 관점.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을 마음 턱 놓고 대응할 자리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자리가 분명히 와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일정 정도 스탠스를 유지를 하면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이 투자 전략을 기준으로 하는 매수 시점을 잘 공략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한 대응 전략대로 다음 주도 시장 임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